임플란트는 얼마나 오래 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임플란트 뿌리는 30년, 40년도 쓰실 수 있어요. 관리 잘 하시고 뼈가 내려가지 않으면. 위에 있는 상부 구조물은 주변의 환경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셔야 되지만 관리가 안 되시면은 염증 때문에 뼈가 녹아내리고 흔들림이 생기고 하거든요. 양치질 잘하고 치과 자주 잘 오시면은 임플란트 자체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어느 정도 기간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청소를 해주고 문제가 보였을 때 초기에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줘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한 번 하고 아무런 관리를 안 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거는 드물어요. 임플란트 수술이 아픈가요? 라는 질문이. 통증의 정도로 비교를 하면은 치과 치료 중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스케일링이고요. 물이 많이 나고 이가 시리기 때문에, 그리고 발치. 염증이 없는 상태의 치아를 빼는 거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염증이 많은 상태의 치아를 빼는 거는 아파요. 염증이 많으면 마취를 해도 산도 때문에 마취제가 거기까지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부과에서 여드름 짤 때 아프잖아요. 치과에서 마찬가지로 염증을 빼내는 과정이 가장 아파요. 염증을 뺄 때는 마취를 해도 마취가 잘 안 되고, 임플란트는 통증으로 보면은 통증이 거의 없는 시술에 속해요.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수술하시면서 코 고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 불편하실까봐 수술하거나 이럴 때 입안에 장치를 끼워 드려요. 살짝 물고 계시면 입이 어느 정도 벌려져 있기 때문에 살짝 무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시술 자체는 얼마나 걸려요? 몇 개를 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하는 거는 5분에서 10분? 금방 끝나네요. 금방 끝나요. 뼈 이식의 난이도에 따라서 하시는 분의 수술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히 뼈에 임플란트 하나 심는 거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무절개 같은 경우는 1, 2분만 해도 가능해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드릴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한번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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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이에요. 마취하고 소독하고 이런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 안정화 기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뼈 이식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면 완전 치유가 되고, 무절개로 했다 그런 경우는 다음날도 아무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뼈 이식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2주 정도? 임플란트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병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당뇨가 높으신 분들은 당뇨 조절하고 수술을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전신질환하고 크게 연관이 되는 건 거의 없어요. 당뇨 말고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골다공증 주사. 뼈가 약해지는 거를 골다공증이라고 하잖아요.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거. 뼈는 한번 생기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던 세포가 없어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세포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 약제는 이런 과정을 멈춰버려요. 너 만들지도 말고 없애지도 마.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약제를 드시는 분, 오래 드셨던 분들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재형성이 돼야 되는데 재형성이 안 되고 염증이 생겨요. 골다공증 약제를 오래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약제를 처방받으신 병원이랑 치과에서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통해서 시술하시는 게 안전해요. 아직 성장기인 아이들인데 임플란트를 해도 괜찮나요? 성장기 아이들은 뼈가 더 자라면 치아의 위치가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임플란트는 뼈에 붙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화를 막고 있겠죠. 임플란트를 너무 어린 나이에 해서 뼈가 다 성장이 안 된 사이에 임플란트를 하면 그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치아들이랑 관계가 되게 어색해질 수 있어요. 공간이 많이 생긴다거나 높이가 너무 낮아진다거나. 임플란트는 최대 성장기가 지난 다음에, 최소한 고등학교 이후에 키가 다 큰 다음에 하는 거를 권해요. 제가 아랫니를 뺐어요. 들은 얘기가 이거를 임플란트 안 하면 내려앉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여기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실 혹은 거짓. 이가 빠지거나 머리가 없어지면은 치아들은 움직여요. 빈 공간으로. 아래 치아가 없으면 위에 있는 치아는 아래로 내려와요. 뒤에 있는 치아는 앞으로 쏠려요. 구강 구조상 치아가 뒤로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망가지면은 뒤에 있는 치아들이 앞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치아는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빈 공간으로 치아들이 모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치아가 뒤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임플란트를 이거 하나만 치료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3년 4년 지나다 보면 이 주변을 같이 다 치료를 해야 돼요.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나요? 보험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은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환자분들에 대해서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을 해주고, 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완전히 무료는 아니고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임플란트 수가의 30% 본인 부담금으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원급은 30%, 병원급은 40%. 2025년 기준으로 39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환자분들이 비용이 어려워서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라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잇몸이 나빠도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잇몸이 나쁘면 먼저 잇몸 치료를 선행하고 임플란트 하셔야 돼요. 스케일링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케일링이 너무 싫다. 기계를 안 쓸 테니 그냥 내가 긁게 해달라. 그렇게라도 청소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지 제가 심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생겨요. 근데 옆에 염증이 이렇게 많은데 임플란트 심으면 그거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변의 잇몸을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임플란트를 해도 잇몸병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럼요. 임플란트랑 잇몸이 있으면 임플란트랑 잇몸은 붙지 않아요. 일반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이게 붙냐 안 붙냐? 약하게 붙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네요. 붙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뚝 잡아떼면 뜯어지거든요. 붙어 있어야지 이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질 않아요.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금속이기 때문에 잇몸이 공간이 이렇게 떠요. 음식물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쑥쑥쑥 들어가요. 건강한 잇몸에서는 한 3mm 정도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양치질 관리를 진짜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꼭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더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아래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뼈가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청소는 꼭 받으셔야 돼요. 집에서 뭐 통풍이나 해도 효과가 도움이 많이 돼요. 워터픽, 치간 칫솔, 치실 어떤 걸 이용하셔도 본인한테 가장 편하고 용이한 방법을 이용해서 음식물하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안에 내가 음식물을 고이지 않게 다 빼겠다. 음식물이 쌓이고 고이는 순간 충치, 치주 질환,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인 자연치를 집에서 양치하는 방법과 조금 더 뭔가 스킬이 더 필요할까요? 양치를 할 때. 임플란트랑 잇몸이 공간이 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간 안에 칫솔모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생각보다 깊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워터픽 같은 걸로 사이사이에 낀 것도 잘 빼주셔야 되고 임플란트는 치간 칫솔은 꼭 써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음식도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음식은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뭔가 너무 딱딱한 걸 먹으면 크람이 깨진다거나 딱딱한 거 드셔도 돼요. 둘도 씹어 드셔도 돼요. 보철이 깨지면 병원 가서 다시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잘 안 깨져요. 딱딱한 거 먹는 것보다 갈아 드시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때리는 힘에는 임플란트가 진짜 강해요. 근데 옆에서 잡고 이렇게 흔드는 힘에는 굉장히 약해요. 갈아 드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임플란트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드시는 거는 아무리 세게 드셔도 어금니 임플란트는 괜찮아요. 앞니 임플란트는 식사하시면 안 되고요. 앞니 임플란트는 세게 씹으시면은 앞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치면은 이게 바깥으로 힘을 받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쥐 흔드는 힘이 작용을 하거든요. 보통 임플란트 할 때 앞니는 공간을 조금씩 띄워놔요. 안 닿게. 임플란트 자체가 몸에 해롭진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 임플란트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타이타늄 알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 혹, 치아 안에 있는 금속 구조물들끼리 전류가 흘러서 갈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아말감 많이 했을 때 아말감이 금리가 있고 꽝꽝 씹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금속 때문에. 임플란트에 타이타늄 금속이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서 임플란트로 인한 알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다른 부작용도 없어요? 다른 부작용은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타이타늄이 갖고 있는 물성 때문에 사람한테 주는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씹는 과정이나 임플란트 위치나 이런 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임플란트 후 얼굴이 달라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하 안모가 굉장히 짧아져요. 보통 우리 합죽이라고 하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을 보잖아요. 아, 이분이 치아가 있구나 없구나는 바로 알 수 있고요. 이가리가 심하다 이런 거 정도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전체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한 10살에서 15살 정도는 젊어 보이죠. 임플란트 브랜드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의사의 실력이 더 중요할까요? 이거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의사의 또 실력입니다. 저가의 브랜드라도 실력이 좋으신 분을 만나는 게 좋다. 치과는 무조건 의사의 실력입니다. 하나 둘셋 베스트 치과 어디든 갈